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지금 시원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현대로템을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실 텐데,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현대로템을 매도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로템을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현대로템이 지금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본업 자체는 철도 관련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위산업이고, 그 다음이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 쪽은 아직까지 지금 어떤 큰 이슈가 되진 않고 있어요. 새로운 먹거리죠. 그래서 여기는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철도는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여기도 내려놓을게요. 근데 이 방산인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방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이 방산이 지금 왜 오르고 있냐면, 미국 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각자 나라 너네 다 세계 경찰 노릇 안 할란다. 돈도 많이 들고 너네 지금 각자 알아서 그냥 살아남아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어떤 중동이나 각 나라들마다 이제 군비 경쟁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 각국에 있는 방위산업 쪽으로 이 역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대로템 자체가 굉장히 사실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앞으로 지금 얘네의 실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를 줄인다라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정부에서 K9이라든지 방위산업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중동이나 지금 중동 쪽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다가 인도랑 파키스탄도 지금 계속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각 국의 군비 경쟁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사실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정말 부드럽게 올라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여기에 화살표 뜬 것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죠? 제가 사실 이 노란색 화살표하고 파란색 화살표를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니죠,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이제라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시각적으로 좀 더 잘 보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다 띄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주주분들, 저는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결국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저는 반드시 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것도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어디냐면 딱 세 글자예요. 항상 매물대 부근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대 차트를 지금 딱 켜보면 결국은 거래량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누가 필요해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맞아요. 과거에 매물대 사람들이 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물대. 그래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결국은, 자, 보십시오. 요 매물대 구간 돌파할 때 어때요? 거래량이 실리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딱 떠 있죠. 매물대 돌파할 때 항상 집중.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물대 있네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네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언제 나오겠어요? 요 매물대를 지키지 못했을 때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대 돌파하면 노란색 신호 떴다라가 다시 매물대 이탈하면 파란색 신호가 왔다 갔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매물대를 잠깐 끌게요. 지금 여기에서 현대로템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언제 나오겠어요, 주주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얘가 여기서 내일 갑자기 떨어지면 당연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뜨겠죠. 근데 얘가 내일 떨어질 걸 맞춰라?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로템을 저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파동을 그려나가야 되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얘가 결국은 파란색에 대한 또 매도에 대한 신호가 뜰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절대 비중을 전부 다 팔지는 마세요.
왜? 추세 상승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잖아요. 물론 고가권으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예 물량을 싸게 잡으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끌고 오시되,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비중을 조절할 준비만 하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파랑색으로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화살표가 뜰 때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까먹지 마시고 저장해 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화살표 파란색 지표가 떴을 때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눌렸을 때는 다시 매수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닌 비중을 줄이면서 제가 가져갈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추세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현대로템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수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 달간의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답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 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대로템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270만 주 여전히 가장 많은 물량 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작년 2024년 한 해만큼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860만 주의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대로템은 공격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대로템에 순간적으로 어떤 급락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결국 주식은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만 우리 주주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의 지표가 떴을 때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제가 그때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